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추락, 등 돌린 동맹까지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들은 벌써부터 미군이 철수한 뒤가 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4단계 가운데 3단계까지 단계가 높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승용차 부재가 강화됩니다. 민간은 우선 공영주차장 5부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2부와 3부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동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대립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2, 3주 내 미군 철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등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 최대의 불안 요소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도 오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됩니다.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당적을 박탈한 건데 당 지도부는 도덕적 긴장을 위한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종전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했는데요. 패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대립은 무의미하다면서 종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4시간 뒤로 예정된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종전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잠시 뒤 오늘 오전 10시에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소개하고 2, 3주 안에 철군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새로운 이란 정권의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전임자보다 덜 급진적이고 똑똑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때 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군부와 달리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사 출신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등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인 신임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파 하메네이나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조율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휴전 조건조차 이란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침략자가 벌을 받고 피해를 다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این اعتماد وجود نداره و برای اعتماد سازی قدم‌های بزرگی باید برداشته بشه تا شرایط به گونه‌ای مهیا بشه که
اعتماد به یک مذاکره ایجاد بشه. این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صمیم بگیره یا نگیره بحث دیگری است. 휴전 협상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월 31일까지 중재자들과 대화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알려졌는데요.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휴전에 열려있다는 뜻을 벤스 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었다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have had regime change. We're dealing with people that are much more rational. They're much more reasonable. I think much less radicalized. I think we're 2 or 3 weeks. We'll leave.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런 종전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24% 내린 배럴당 100.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종전 기대감 고조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8%,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지금의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risk that could be easily reversed by the next public comment that's made by the administration, whether it happens through the press secretary or the president himself. We have seen a different response from time to time.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정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집계한 3월 민간 고용은 이란 전쟁에 따른 고용 위축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3월 민간 고용은 8만 5천 명으로 2월보다 무려 5만 5천 명 급감하면서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슬픈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가로 인해 미국 내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3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46.5로 2월에 49.1보다 하락하며 미국 실물 경제의 허리인 이 제조업에도 적신호드가 켜졌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적대적 세력에게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에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확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적들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물 곳곳이 부서졌고 외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11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אבא שלי ישנה פה, ואנחנו רואים את החורים. התעוררנו בבום, ראינו על הרצפה זכוכיות, תריסים, הכל שבור.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연료 탱크도 드론 공격을 받았고 아랍에미리트에선 격추된 드론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참전을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세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والتي استهدفت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أهدافا حساس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جنوبي فلسطين المحتلة. 이스라엘도 이란을 상대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잇따랐고 중부와 남서부의 철강단지, 기상 관측소 등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11만 3천 개 이상의 민간 시설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에서도 공습을 벌여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종전 압박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높아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기독교 복음주의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신정국과 이란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 헤그세스 장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직접 나와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확전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번 전쟁에서는 신, 순교자 같은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번 전쟁을 설명한 언어는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받은 현장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한 적으로 묘사되는 만큼 오늘날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חוסלו הלילה והצטרפו לראש תוכנית ההשמדה חמינאי וכל מסוכלי ציר הרשע במעמקי הגיהנום. 신이란 진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과 연대하는 예멘 후티 반군 성명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있는 우리 무자헤딘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자헤딘이란 지하드, 즉 이슬람에서 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종교 용어가 군사행동과 결합한 셈입니다.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양측 모두 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순간 상대는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 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십자가대, 초승달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거고요. 이것을 무슨 성전, 지하드로 자꾸 이제 격상시키려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동원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항공권 값에 포함된 유료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외국행을 계획하는 분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올 줄 모르는 상황에서 5월 유료 할증료는 50%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유료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대 9만 9천 원이던 유료 할증료가 이번 달부터 최대 30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최대 7만 8,6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날 경우 유료 할증료만 왕복 기준 100만 원 넘게 더 드는 셈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유료 할증료 역시 3월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유가로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2월 16일에서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6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 아직 보름 정도 남기는 했지만 현재의 유가 상승 추세대로라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고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시추시설이 상당히 파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5월에 이 유료 할증료의 단계는 갤런당 470 초과하기 때문에 치솟는 항공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자주 가긴 하는데 유료 할증료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항공유 값이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유가 급등분을 할증료 인상만으로 온전히 상쇄하기 어려운 데다가 1,500원대 고환율 상황에서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을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간편 운항을 선언하는 항공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포기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구로 들어온 선박에 미역이 가득합니다. 수확량이 나쁘지 않지만 어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렸습니다. 어선 기름값이 하루 사이에 5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올라버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조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선에 주로 쓰이는 고경류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원대에서 이달 27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란 전쟁으로 계속되는 유가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비 상승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대변항의 특산물인 멸치잡이 어선의 경우 조업 한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들게 돼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축제를 앞둔 어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조업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스레 어획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업을 단축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획량도 줄어가지고 저희 어민들 소득도 좀 줄고 있겠지만은 축제하는데도 좀 양이 제대로 나올까 사실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이란 전쟁 장기화 여부가 어민들의 체감 효과를 판가름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에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업체들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핵심 자원 안보에 대한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전통 의장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열렸던 첫 회담 이후 5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교역과 투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LNG와 석탄 공급에 감사하며 자원 안보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프라보오 대통령 역시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Your science and technology is very advanced. We have a lot of resources. We have a big market. We can complement each other.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발굴 탐사, 인공지능 의료 분야 협력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16건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KF-21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과 유지 보수 등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측은 프라보오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며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여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도 전통 항아리와 이 대통령 이름이 적힌 명패 선물로 화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돌려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북 지역 시군 의원과 민주당 도당 청년들의 만찬 자리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김관영 지사 쪽에서 그쪽에서 한 건 아니에요. 초빙을 했겠죠. 한 15명쯤 그렇게 아까 20명 넘어요. 술자리와 식사 도중에 김 지사는 수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져온 검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줍니다.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2만 원, 그 다음에 저기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한 5만 원. 김 지사는 이후에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회수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해당 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나중에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 측은 오히려 김 지사 측에서 매출 보장 등을 약속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저한테 회유를 한 걸로 월 여기에 3월달부터 해서 월 2천만 원씩 한 매출 올려준대요. 이후 대리비 나눠주는 동영상은 공개됐고 전북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는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공개와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판도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선두를 유지하던 김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단일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와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이원택 의원은 이번 사안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발표를 통해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에게 서면 문답을 받았는데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오 시장이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멘토가 돼달라고 부탁했다며 서울에 집이 있으셔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의 진술을 명 씨의 기억에 꿰맞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조사 도중에 명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온 적은 있다면서도 평가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영치금 제도가 불투명한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이튿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유튜브 방송도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모두 12억 6,236만 원을 챙긴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됐습니다. 수용자 영치금은 전체 입출 금액 한도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과 인적사항 공개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현금을 무한정 끌어모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수용자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수용자의 기본 편의라는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힌 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성산동에선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다짜고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택시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수유시장 앞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다른 택시와 부딪힌 뒤 옆차로 승용차에 이어 중앙선 넘어 반대편 정류장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저기서 우르르 와갖고 조그맣게 막 팡해서 나가보니까 그렇게 저기서 쳐박아졌었다니까. 난장판이지. 진짜 난장판이야.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와 40대 승객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가 충격한 버스 정류장 난간은 크게 휘어졌고 쓰레기통도 찌그러졌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더 있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골목에서 나와 1차 충돌을 유발한 택시는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해 운전자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자 쓴 남성이 편의점 앞에 쓰러진 배달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욕설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리던 시민과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경찰은 상해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제 오전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의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통근버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뚫고 나가 약 6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 2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부산 부암동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상가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여성을 노려 장애와 복지수당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앞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을 노려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있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애견샵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방문한 40대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어 A씨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의 장애와 복지수당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금융권 대출 주선을 이유로 복지카드와 은행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17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월 평균 250만 원 정도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유일한 소득원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 추심을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고 끝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는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4년에 체포된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파일 가운데 10차례 이상 제보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검사나 수사관으로 속인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을 발견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그 범행 수법을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되는 거는 이 두 계좌가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통장이 있다면은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정지 좀 해놓을 건데, 그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설을 하시고 사용 중이신 금융권이 있다라면은 금융권 상호 이름만 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발송해드렸는데 반송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건 가능하신가요? 검찰 사이트 거기 보시면요. 나의 사건조에 있고요. 나의 사건조에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시면요.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시면 실명 인증하기 나와 있으실 거예요.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가치 소송 가운데 전국의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오늘 0시부터 3단계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5%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구글 본사 임원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찾아 앱마켓 수수료 인하 정책 취지와 적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이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밤에는 호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8도, 청주 7도, 대구는 9.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울산과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날은 따뜻하겠지만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동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대립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2, 3주 내 미군 철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등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 최대의 불안 요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수용차 5부제도 오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됩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동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해 일방적 승리 선언 후 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nd that goal has been attained. They will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e're finishing the job, and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유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 해협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안보와 경제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철군 명분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며 대외 강경 노선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경제적 성과 과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상호무역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세와 국내 산업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독려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불법 이민자 수치를 내세워 안전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과 경제 양면에서 마이웨이식 해방을 선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방적인 이탈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혼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란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해질 때 고려해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급격하게 치솟은 유가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한 달여 만에 35%나 오른 미국의 휘발유 값이 반전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첫 질문은 유가 대책이었습니다. Gas prices today they hit $4. What is the plan to bring them back down?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미국에서 휘발유 평균값 4달러는 고물가를 체감하는 기준선으로 인식됩니다.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35%나 올랐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 지역별로는 5달러를 넘어버린 곳도 많습니다. 기름값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나 철군을 시사한 것은 여론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It's just ridiculous. I got 10 gallons for $50. It's just this whole war situation. It's just causing everything to go up. It's absolutely dumb. I don't know why we're even over there in the first place. It's just causing a havoc on everybody.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반정부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Who we vote for really matter when we talk about that. So I think we need to really take that time to think about our power to use to vote. 지난 주말 미국 50개 주에서 열린 왕은 없다 시위 참가자는 최대 9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반 트럼프의 반전 여론이 더해지면서 지난해보다 시위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바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정권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어서 유가 불안은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유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1.24% 내린 배럴당 100.1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산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원료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췄고요. 화장품 업체는 수출길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등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만 한창 돌아가야 할 기계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90% 가까이 뛰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일부 원자재는 이란 전쟁을 이유로 수입이 아예 끊겼습니다. 그나마 있는 원자재 물량도 비닐 페트병처럼 생필품이나 대기업 쪽으로 먼저 가면서 중소소재 부품 업체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량도 평소보다 30%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매출 타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보다 약 한 30%가 감소가 되었고요. 문제는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는 지금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수출에 나선 화장품 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창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려던 제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계약은 마쳤지만 이란 사태로 현지 유통만 안전히 흔들리면서 초도 물량부터 발이 묶인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더 지연이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물품 공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출이 안 돼서 자금난에도 좀 많은 힘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못 구해 생산이 멈추고 만든 제품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 이란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국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자, 이런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과 원유 수급난 등 문제가 심화할 걸로 우려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한 3월 한 달간 수출은 1년 전보다 48% 넘게 늘어난 861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해당 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더니 월간 수출 800억 달러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급등해 1년 만에 151% 넘는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커진 반도체는 월간 수출액 기준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가 넘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품목의 수출도 18.4% 증가한 만큼 다른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역 수지 흑자 행진도 14개월 동안 이어진 데다 흑자 규모까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얻어낸 값진 성과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가 멈춰선 중동 수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 실제 원유 수입량이 줄어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의 휘발유, 경유, 증유 등 3개 석유 제품과 나프타의 수출을 제한한 뒤
국내 공급망으로 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원부자재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 현장과 업계, 정부 등과 연이어 접촉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민생 방파제라며 치켜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남 여수를 찾았습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난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중동을 대신할 수입처를 찾는 데 발생하는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나기 전 국가가 나서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수출, 정책금융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당을지로위원회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 측과 함께 정유 주유업계를 또다시 만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 분야에 닥칠 피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당은 중동의 전쟁 영향으로 유례 없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농업 전 분야에 걸쳐 피해가 큰 만큼 더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민생의 방파제라고 치켜세우며 신속한 예산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재정운용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선거만 끝나면 세금으로 몇 배를 뜯어가는 나쁜 정치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늘 오전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앞에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해산에 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2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새 공관위는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 전망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 후보 자격이 회복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선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특검의 중개 신청을 일부 허가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제외한 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약물 운전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오늘부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약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별도의 기준치가 없는 만큼 의심 차량 운전자는 한발서기 같은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 또 필요할 경우 소변과 혈액을 이용한 정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출산과 양육 과정 모두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 주변에서는 두 명의 친부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시작부터 불안했던 세 가족, 엄마에 이어서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친모는 어쩌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가 20개월 딸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만든 걸까? 아이들의 친부는 서로 다른 인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A씨의 친인척은 두 명의 친부가 모두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돼 있었던 세 모녀. 이웃들도 이들 외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왕래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합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모 혼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맞닥뜨려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접근했을 때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거절할 거 자를 거 자르고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양육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귀찮다는 것은 뭘 해야 할지 알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뭘 해야 하는지를 자체를 모르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A씨 홀로 두 아이를 돌봤다면 무기력감에 양육 의지를 잃기 쉬웠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들인 것도 끼니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때운 것도 심한 고립감을 암시하는 징후였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같이 좀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착이 필요하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키우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죠. 엄마에 이어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된 가운데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검찰이 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속 연구원과의 폭로전으로부터 출발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건데요. 정 대표는 최근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희원 박사의 소속 연구원 A씨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박사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고 정 박사와 A씨 아버지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고소한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정 박사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A씨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생활 폭로와 함께 고소전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경찰은 양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미 지난달 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입니다. 고소전이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방 안에 있던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고 이웃도 목숨을 잃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를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로 건넨 뒤 뒤늦게 몸을 피하려다 14m 아래로 추락해 끝내 숨졌습니다. 불을 낸 건 2층에 살던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바퀴벌레를 잡겠다며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불을 뿜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역형이 없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자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유가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지난해 우승팀 LG가 기아를 꺾고 4경기 만에 시즌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첫 통산 3,00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 선발 송승기가 1회 기아 첫 타자 김원영에게 2루타를 얻어맞습니다. 앞서 3경기에서 모두 1회 실점이 8배로 이어졌던 LG는 이 위기를 넘기며 살아났습니다. 일요일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맞는 찬스에서 밀어내기로 선취점. 비디오 판독에서 결과가 바뀐 오지환의 내야 땅볼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구본혁은 상대 한을 찌르는 번트 안타로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LG는 6회엔 오스틴의 희장타로 한 점. 8회에는 천성우의 2루타로 포문을 다시 열었고 박동원의 2타점 2루타로 쐐기점을 뽑았습니다. 선발 송승기 투수가 80개가 넘자 5회부터 불펜에 가동한 LG는 7대2로 승리하고 정규리그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낚았습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20홀드, 30홀드 한다는 할 때 그때 더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승리가 없었던 삼성과 키움도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삼성은 김성윤이 4안타 4타점, 구재욱이 6회 투런포 포함 3타점 올리며 두산을 13대3으로 완파했습니다. 삼성은 첫 통산 3,000승, 강민호는 첫 2,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주영이 3안타에 3타점, 안치홍이 2안타 2타점을 활약한 키움도 SSG를 11대2로 이겼습니다. 한화에서 이적한 배도계는 5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올라 5이닝을 무실점을 맞고 감격의 프로첫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KT는 난타전 끝에 9회 김현수의 싹쓸이 2루타 힘입어 한화를 물리치고 개막 4연승을 달렸고 NC는 김희집이 롯데 김원중에게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5대4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GS 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경기와 플레이오프 2경기를 모두 이기고 올라온 GS 칼텍스는 정규리그 1위인 한국도로공사와 대결해서 실바가 33득점을 올리고 권민지와 유서연이 27득점을 합작하는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하고도 김종민 감독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김영래 수석 코치가 팀을 지휘한 도로공사는 모마에게만 공격이 집중되며 정규리그 때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학생이 바다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목포해양대학교가 해양 주권과 역사의식 고취, 또 안전체험 등을 주제로 한 해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률 85%를 내세워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생에게는 꿈, 교사에게는 긍지,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해양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목포해양대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해양 역사 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전장 중심의 해양 탐방과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학생들의 어떤 해양 주권, 영토의식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제고시키고 또 나아가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고 제가 너무너무 좋다. 또 해양 역사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과 학술 교류도 힘쓸 예정입니다. 비록 남쪽에 서남쪽에 있지만은 수도권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하고 또한 현재 지방이 처해 있는 지방 위기 소멸을 같이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국가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귀중한 오늘 MOU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남권 거점 해양대학의 협력은 대도시와 청정 바다의 연결로 해양교육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시행해온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서울역 한복판에서 문화예술인 50여 명이 참여한 깜짝 기념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직후 기차역 한복판이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 시행해온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입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상 속에 늘 문화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어우러져 플래시몹을 펼친 문화예술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악을 알릴 수 있어 흐뭇합니다. 오늘 첫 시작을 많은 분들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서울역에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국악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일상에 밀접하게 스며들어서 이달부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단체들도 시민들의 문화생활 문턱을 낮추는데 힘을 보탭니다. 박물관은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고 공연계도 당일 자녀석의 티켓값을 내립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영화관도 마지막 주 수요일 한 번이었던 혜택을 다음 달부터 2회로 늘립니다. 인문학 강연이나 전시와 연계된 교육으로 관람의 깊이를 더하며 문화요일에 동참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단순 할인이 아닌 생활 밀착형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강세였습니다.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72%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연일 종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장 이란은 거짓 발표를 하면서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온건파이자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거듭 내비친 겁니다.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내 경제 상황도 살펴보죠.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수 소비입니다. 지난 1월에는 역성장을 기록했었는데요. 2월에는 깜짝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0.6% 증가한 건데요.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다만 마냥 좋은 소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쟁 변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고소득층은 돈을 쓰고 중저소득층은 지갑을 닫는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주가는 강보합을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9.7%나 줄어든 건데요. 금리는 높은데 트럼프 관세로 물가는 불안하고 여기에 전쟁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니까 새 자동차를 사는 건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제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는 정말 유념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밑돌고 있어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쌀쌀합니다. 나오실 때는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7도, 대전 4.9도, 광주 6.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밤에는 호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날은 따뜻하겠지만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남,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과 홍성 지역은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